자, 오늘은 437강인데요. 거기 교재로는 89쪽, 그리고 그 책으로는 94쪽입니다. 자, 그냥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공유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이죠? 조남 선생 들어오셨네. 자, 조남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지금 그 교재로는 그 89쪽, 거기 그래서 여기 하늘 공유된 걸로 수업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어, 음하고 교어, 양.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양은 음과 교차를 하고 조합을 하고 음은 또 양과 조합을 하여서 천지사자, 하늘의 사자. 이게 이제 이건 소자의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소강대 선생의 설명인데 사상에는 천지사상과 지지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사상과 천지사상이 있는데 이 천지사상에는 양과 음이 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양과 음은 우리가 말하는 양요, 음요, 짝대기 하나. 즉 이게 아니라 여기서의 양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을 말하고요. 양 여기 지금 이렇게 언에 써 있죠. 이걸 잠깐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양은 소자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태양을 여기서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그 소음을 말합니다. 이게 뭐 확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음, 도표를 공- 공을 이걸로 해야지. 자, 이거 보입니까? 소자, 주자. 여기서 소자, 여기서 양과 음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과 소음이에요. 여기 양과 음이. 그런데 또 여기서 양과 음을 그 주자는 또 다르게 봐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또 이게 다르게 돼 있죠. 양은 맞는데 음을 태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이라고는 써 있습니다만 소자는 소음이고요. 주자는 태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은 같아요. 강은 소양으로 같은데 유는 여기 표시해놨죠. 유는 그 소자 입장으로는 태음이고요. 주자 입장에서는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내고자 아니고 그냥 양, 강, 유로만 설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또한 주자 이렇게 봤는데요. 또 여기 이제 서산채 씨, 어, 서산채 씨의 설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자의 요 양은 그 태양이고 소자의 음은 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양과 음이 아까 조합된다고 했잖아요. 양은 음과 음은 양. 이거는 그 태양과 소음이 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 양육끼리 도는 거죠. 자, 다시 잠깐만 쓰고 봅시다. 자, 다시 이제 이거는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혼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요. 자, 이제 소자의 설명이죠. 소자의 설명으로는 우리 원도가 있다. 반쪽 나눴을 때 왼쪽은 4는 소유가 다 양이고 오른쪽은 다 음이잖아요. 그죠? 우측은. 이랬을 때 양과 소음, 그러니까 태양과 소음이 양과 음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그래서 태양과 태음이 서로 교합을 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천지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천지사상. 아, 천지사상. 하늘의 사상이, 요거는 지지사상이 되겠죠. 지지사상. 지지사상이래. 소자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까 양과 음을 주장은 다르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소자의 설명은 이렇다. 요거 전제를 깔고 다시 봅시다. 그래서 양은 음과 교합을 하고 음은 양과 교합을 해서 천지사상이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말할 때 태양과 소음이 교합이 돼서 나타난 것들. 건태, 리진이 나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지자는 또 강은 강과 유가 교합을 하고 유와 강이 교합을 하는 여기서 강과 유는 뭐냐? 여기 나오죠. 소양과 강, 소양과 그 유, 태음으로 봐요. 강과 유라는 게. 그래서 강과 유가 기업을 해서 컨택, 손, 간군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측에 있는 거, 그치? 지지사상이 나타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쉬운데 문제는 아까 원문에는 요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양은 음과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요, 음요로만 생각하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강과 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오해하기 쉬운 문장이다. 이 문장.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맞아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평만주의는 한 번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여기 이면서부터.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이는 소자의 주장이다. 사상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태소, 크고 적음을 구별할 정도로 그 기력이 크지 않으므로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양, 강, 유라고만 하였다. 이 사상에서 다시 일기와 일우가 생겨나 팔괘를 이룬다. 그런데 양이에서 나온 음과 양은 서로 교합할 수 있지만 음이에서 나온 강과 유는 서로 교합하지 못하고 음이에서 아, 잠깐만. 아, 강 음이에서 나온 강과 유는 서로 교합하지 못하고 음이에서 나온 강과 유는 서로 교합할 수 있지만 양이에서 나온 음과 양과는 교합하지 못한다. 즉 원도의 좌측과 우측이 서로 분리되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좀 말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소자가 생각할 때는 원도의 좌측은 양으로 그러니까 소유가 양이잖아요. 여기는 음요고. 그러니까 양요의 바탕이 태양과 소음끼리는 막 교차할 수 있지만 바탕이 양이니까. 바탕이 다른 음요 우측하고는 교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따로 못 받는 거지. 좌측은 좌측끼리만 놀고요. 우측은 우측끼리만 논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태생이 다른 거야.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끼리 하늘끼리 노는 거고 이제 땅에서는 얘끼리 놀아. 그래서 태생이 다른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원도에서의 좌측은 좌측끼리만 놀고요. 쟤들끼리만 지지복구 하고요. 우측은 우측끼리 지지복구 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천지사상과 지지사상은 원도의 좌측은 천지사상이고요. 원도 우측은 지지사상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의 컨셉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자, 고다음 문장, 요 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원도의 좌측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원도의 좌측은 양의에 속하고 기에 해당되므로 여기에서 분화된 사상을 천지사상이라고 하고 잠깐만요. 우측은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는 원도에서의 좌측, 즉, 그 하늘, 즉, 양요의 바탕에 끼리끼리 놀아서 천지사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건태리지는 진리끼리만 놀아서 나온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우측은, 우측은 음의에 속하고 질에 해당되므로 여기에서 분화된 사상을 지지사상이라고 한다. 즉 네. 음과 양의 교합에서 나온 건, 괴, 택계, 리계, 진계는 천지사상이고 강과 유의 교합에서 나온 손계, 간계, 간계, 곤계는 지지사상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음과 양을 요 표시 소음과 태양이라고 표현 안 하면 헷갈려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안 하는 어, 기존 컨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음양을 다시 말하면 소음과 태양을 음양이라고 봤고요. 강과 유를 소양과 태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탕 초유는 다 음요잖아요. 강과 유는 음과 양은 초유가 다 양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의 동네와 땅의 동네가 다른 거예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자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서로 다른 건데 아까 이제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상이다. 그러면은 소자는 원도의 좌측을 다 천지사상, 천상으로 봤어요. 원도의 우측은 다 지지사상, 지상으로 봤는데 주자는 다르게 봤죠. 주자는 태양과 태음이 를 되는 것이 천지사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태양으로 나오는 이 천상은 같은데 태양 태음에서 나오는 거를 주자는 천지사상으로 봤고요. 물론 소자는 지지사상으로 봤죠. 이 부분이 다르고요. 또 마찬가지 이 부분을 소음의 부분 이 부분을 소자는 천상으로 봤습니다만 주자는 지상으로 본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념 컨셉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음,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소자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책이 없어서 오늘 저는 못 읽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난 지금 책이 없어가 잘 안 보여서. 예, 예. 난 책이 없어, 지금. 잘 안 보여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읽을 수가 없네. 책에 있는 걸 좀 교정했기 때문에 이거 아,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 소자의 해석으로 보면 원도의 우측은 강과 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어? 이 강과 강과 유가 서로 교합하여 지지사상이 생겨난다고 본 것이다. 예, 맞아요. 예. 그러나 강에 대하여 주자도 소양으로 보아 서로 같다. 음. 그러나 소자는 유로 보았지만 주자는 유에 대하여 소음으로 보았다. 이런 게 차이 때문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양하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상 집안이가 그거는 음, 요, 요, 네네. 참고로 소양은 표면이 양이므로 음, 하지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지만 상지반이라고 하였다. 잠깐만 그 여기서 아까 지난 시간에 양상 집안이라는 표현이 났어요. 음화 집안하고 양상 집안 이것만 하면은 양은 밑에 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양상 집안 양의 위가 올라간다는 걸 강조해서 양상 집안 했을 때 소양 같은 경우 보면은 소양이니까 양이니까 그 양아 집안 했을 때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음상지방. 그래서 양을 아까 말이 참나요. 양을 양하지방이라고 하고 음을 음상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면이 양이니까 양하지방이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상지방, 음상지방을 말해요. 소양일 때는. 그리고 예, 그다음 예, 그 그다음 이유는 소양은 밖으로 양으로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속성에 따라 상지반이라고 하였다. 예. 이런 차이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주자는 주자는 강, 소양, 이 아래로 내려가 유, 소음과 교합하면 리께와 진께가 생성되고 유의 하반부가 위로 올라가 강의 상반부와 교합하면 손께와 감께가 생성된다고 보아 이것을 지지사상이라고 하였다. 예,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 요 도표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 도표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제 요 도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궁금하신 거나 뭐 기타 등등. 그 금방 이 부분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특히 소사 이야기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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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강길 선생이 말씀한 걸 지금 원장미리 풀어 쓰셨는데, 예, 예. 그걸 풀어 쓰신 게 어디 어떤 문헌에 근거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뜻으로 봐신다는 건가요? 아, 이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주, 어딘가 그 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 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제가 조금 의문인 게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계사전인가 설계전인가 보면 천지는 강류가 있고 지지는 음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사전에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음양은 지지 사상이고 땅이 땅 사상이고 천 하늘 쪽은 하늘에는 강류가 있고 땅에는 음양이 있다 뭐 이런 식이 아마 계사전에 있는 걸 기억하는데 이 소자나 주자 선생님이 그 계사전의 어떤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봤는데 전혀 또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계사전에서는 자유롭지 않았을 건데 거기하고는 조금 맥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 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측 좌측에 따라 한쪽은 기락으로 한쪽은 칠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좀 생소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계산서 할 때 이걸 한번 그때 한번 짚어보자고. 그때 아마 뭐또 추석 달면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계산서는 요게 천지 이렇게 놓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보시면 요걸 더 상기하면 오히려 그때 또 이해가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의 생각이 국하고는 좀 맥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봤으면 좋겠네. 참고적으로 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주자의 생각 컨셉하고 또 절제 체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사상을 보는 관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달라져요. 절제 체시. 그래서 또 헷갈립니다. 보통의 경우는 절제 체시하고 주자하고 시각이 상당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 매우 매우 헷갈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반드시 도표를 참고하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야, 정리는 참 잘하셨네요. 예. 땀 좀 흘렸어요. 얘도 자랑해주게. 진땀 뺐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자, 없으면 이제 지나가서 이제는 이제 주자의 시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간 거는 방금 한 거는 이제 소관절의 시각인데요. 그 소관절의 시각을 주자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나 도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주자의 시각과 소관절 시각을 다
짬뽕에서 딱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이제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제 주제식을 보겠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 일절, 방금 한 소강절의 설명인 거죠. 그건 뭐냐? 제2호 두 번째요. 그러니까 그 소가 하나면은 그 음이 양가 되고요. 소가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상이 되겠죠. 소가 세 개면 뭐가 될까요? 8개가 되죠. 우리가 말할 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2호 소가 두 번째가 있는 소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것, 즉 사상에서 생제 삼유가 나왔던 뭐죠? 소성계니까 8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상에서 8개가 나온 것도 말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사상에서 제3요, 즉 8개가 나온 걸 말한다.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이제 소자가 말도 양은 뭐냐? 그거를 내가 볼 때는 태양이다. 요거는 일치해요. 음이라는 건 뭐냐? 양음. 음이라는 거를 소자는 소음으로 봤는데 주자는 태음으로 봤어요. 음을 태음. 음리꼴 태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게 좀 차이가 나죠. 강은 뭐냐? 강은 그 소양으로 봤는데 이건 일치합니다. 강은 이 소양이다. 근데 유가 달라요. 유를 그 소자는 태음을 들어봤습니다만 주자는 소음을 들어봤어요. 소음. 이런 것입니다. 태양의 밑에 태양지반, 태양에서 이게 이제 양하지반이죠. 양, 하, 지반.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거를 양하지반을 태양지 하반, 그러니까 태양의 하반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음지 하반,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태양지 하반, 그래서 태양지 하반에, 양하지반에, 교어 태음지 상반, 태음지 상반과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음산지방과 양하지방을 설명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태양지 하반에 그 태음지 하반.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소자 입장에서 설명 뭐라고 할까요? 양하지반이 태음하고는 또 이게 또 달라지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 교어 그 태음지 상반과 교합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나? 태음에서 태음에서 음양이 나온 거죠. 태음에서 음양이 나오면은 간상령과 그 본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해요. 태음에서 삼요의 그 음과 양, 그 기와 우로 나눠지면은 간과 본때가 되는 것이고, 태음의 상반에서 태양의 하반과 교합하면은 태양에서 일기 이루가 생겨나서 건계와 택계가 되는 것이고, 소양의 상반이 소양의 사방과 교합하면은 소음에서 삼유에서 그 일기 이루가 태어나니까 밑계와 진계가 되는 것이고, 소음의 하반에서 소양의 상반과 교합하면은 소양에서 세 번째가 되니까 손께 감께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상에서 8개가 나온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주자 입장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건괴의 일기가 이제 나누어져서 8괴의 제3호가 되고 곤괴의 1호가 이제 나누어져서 8괴의 제3호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교정해야죠. 2호가 아니라 이거는 대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3호가 되는 거 된다. 나머지의 모든 것도 다 이와 같이 이걸 본받았으니 초요 2호에서의 4개와 이제 또한 나누어져서 8개가 되고 건태 간고는 생어 이태는 태양과 태음을 말하죠. 그래서
건태, 간고는 생어, 이태, 태양, 태음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사상이라고 하고 미진, 송가는 이소, 소양과 소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지사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몇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 평만 좀 읽고 합시다. 그렇겠다.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 갑시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아까 제가 설명에 양은 태양이고,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양이 단순 양유가 아니라 태양이고, 음은 주자는 태음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자는 요 부분을 소자는 소음으로 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차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소자는 서부터. 네. 소자는 양이라고 하였지만 주자는 이를 태양으로 인식하였고 소자는 음이라고 하였지만 주자는 이를 태음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강은 소양, 유는 소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이게 사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인식이 되겠죠. 이게 안 써 있으면 무지 헷갈려요,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건 분명히 알아야 예. 그다음 마찬가지로 예. 읽어봐 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강은 소양, 유는 소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예. 그다음 즉 양과 강에 대하여서는 소자가 소자 자 예, 소자와 주자가 예. 소자와 주자가 동일하게 인식하였지만 소자가 말한 음에 대하여 주자는 음을 태음으로 보았고 소자가 말한 유에 대하여 주자는 유는 소음으로 보아 서로 차이가 난다. 이 부분 때문에 오차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이제 사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다 이야기인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소양지 상반. 소양지 상반에서 왜 상반부라고 했을까? 언뜻 생각하면 소양은 밖으로 드러나 어? 드러나 있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것이 양이므로 상반이 아니라 하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소양의 근본은 음요이고 드러나는 것은 양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에 해당되므로 하반이 아니라 상반이라고 한 것이다. 음상지반. 맞습니다. 소음지 하반도 마찬가지이다. 소음의 근본은 음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상반이 아니라 하반이라고 한 것이다. 주역에서 밖으로 드러난 것. 드러난 것, 외부에서 영입된 것을 더 중시하여 표현했을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양지 상반은 음상 집안의 연장인 셈이고 소음지 하반은 사실상 양하 집안의 연장인 셈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없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음상 지방과 양하 지방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평만 좀 읽어보시면 여기는 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예, 요 부분.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거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뭐 정리된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자의 주장으로 천지 사상은 태양과 태음에서 분화된 건태 간고는 태양과 태음에서 나온 건께 태께 간께 곤께이고
지지사상은 소음과 소양에서 나온 리께, 진께, 손께, 감께로 본다. 반면 소자는 천지사상은 양에서 나온 건께와 택께, 음에서 나온 리께와 진께이고 지지사상은 강에서 나온 손께와 감께, 유에서 나온 간께와 곤께라고 하여 주자와 시각 차이가 있다. 예, 아까도 말씀 이제 천지사상과 지지사상이 이제 소자와 주자의 컨셉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요거 왜 설명 관점의 차이, 요 부분을 좀 보셔야겠다. 이게 왜 이런 실차가 이거를 잠깐만요. 예. 왜 주자와 소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거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왜 이러한 인식 차이가 날까? 주자에 의하면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태양과 순수한 음유로 이루어진 태음만이 진정한 천상으로 볼 수 있고 음유와 양유가 뒤섞어진 소음, 소양은 지상으로 본 것이다. 주자는 사상을 중시하여 대상 위주의 분생설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소자는 음양을 중시하여 본신 위주의 분생설을 설명하였으므로 천상은 양과 음에서 나온 건께, 대께, 리께, 진께가 되고 지상은 강과 유에서 나온 손께, 감께, 간께, 곤께가 된다. 결과적으로 소자는 초유가 양요인 원도의 좌측은 천상이 되고 초유가 음요인 원도의 우측은 지상이 네, 여기서 된다고 보았다라고 예, 하는 게 그래서 주자는 사상을 좀 대상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나오고요. 소자는 음과 양의 태생 자체를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태생 자체니까 본신 위주로 표현했거든요. 본신 위주의 분생설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자와 소자가 왜 이렇게 다르게 봤을까? 그 부분은 그 다시 그 소자는 본래 태생을 중시한 거고요. 주자는 그 사상에서 그 기본 컨셉 자체를 더 중시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이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표를 좀 보시고 해야 이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 주자와 소자 선생님의 어떤 지금 이 차이가, 이 개를 보는 차이가 역해석에서도 어떻게 뭐 차별화가 뭐라 해야 되나요? 차별화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해석이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 뭐 단초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자와 주자의 선생님의 차이가 태양이냐 태음이냐 뭐 이렇게 보는 관점 차이가 역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 하는 게 의문이어가지고요. 우리가 물론 지금 소자 줬다 안 줬다 말을 저는 왜 조금 조심스러웠냐면 우리가 지금 주자역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자역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나느냐는 우리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소강절 글로 보려고 하면 한국 경제서에서 그러면 그걸 차이를 읽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죠? 그렇게 되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환급경제에서 발치된 거야. 지금 앞에 있는 총목이. 그렇게 수건이 되네. 환급경제에서 그러면 역 해석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한국 경제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논설이 돼 있다면 역 해석에도 차이가 날 여지가 있네요. 특히 좌측 우측을 천지냐 천지 사상으로 보고 사상 사상으로 보고 또 주자 선생님은 또 아닌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날 여지도 있네요. 그러게 말이야.
또 공부하면서 한번 또 유심히 봐야겠네. 할 때는 결국은 한국 경제서를 한번 이번에 논문 쓰다가 중간에 못 읽었는데 한국 경제서를 한번 읽어봐야 이게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봐야. 근데 지금 우리 번역이 좀 하는 게 환급정령으로 발췌한 거라니까. 지금 이제 수건이 그러니까 포장화되어 있는 게 다 환급정세서 내용이야. 그 한국 경제서 그걸 번역하신 분이 대전에 있는 어떤 한의원 원장님이시더라고. 번역은 모르겠고. 그래. 그게 좀 최근에 번역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번역이 안 돼버린 것 같아. 네, 그분 번역 이후에는 그분은 약간 좀 번역의 목적이 좀 나같이 약간 레디컬해가지고 조금 원문까지 보면서 봐야겠더라고. 원문까지 보면서 봐야 되는데 한번 봐야겠네 이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이가 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볼 수 있겠는데. 예. 좀 다르게 봤으니까.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제 주자는 이렇게 봤는데도 주자하고 또 그 뭐야 그 서산철 씨하고 또 다르게 봐요. 몇 가지는. 그러니까 그 참 논란의 소지는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여기서 하는데 요즘 그쪽 제가 문외 아니니까 지금 그 사상의학에서는 그러면은 태양 이거 보는 거 지금 뭐 제가 뭐 가문하니까 조금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자의 어떤 시각으로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주로 하는 거고 소자 사상이 가미돼 어떻게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 말하는 사상하고 예. 사상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예. 사상에서 소양인 태양이 할 때 예. 의미하고 단어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르다. 별개 컨셉입니다. 컨셉이 달라요. 어, 근데 단어는 같아요. 그럼 많이 혼돈하겠네, 잘못하면.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 폐비간신, 그러니까 폐, 간, 뭐 우리 간장할 때 간, 신장, 뭐 이런 폐비간신을 말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말하는 폐, 그 영어로 말하면 그 그럼 렁, 어? 그뭐 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상처의 컨셉이라고.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발산하는 컨셉을. 근데 다만 단어를 폐라고 쓴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말때 폐하면은 그 해부학적인 폐의 컨셉을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면 실체론과 기능론인데 기능적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실체적 차원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물체. 오행에서 모카토금수다. 또 목이 꼭 나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게 넓은 컨셉이잖아. 모카토금수 할 때는. 그래서 그 목을 나무로 번역한 건 이미지가 다 깨지지. 그래서 목은 목으로 보는 거야, 그냥. 화라교에서 그냥 그 불이다. 로 볼 수도 있지만 무지개 넓은 컨셉이 화는. 그렇게 발산한다는 컨셉인데 그걸 화로만 보면 불로 보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 제가 이제 여쭙고 싶었던 거는 그거는 뭐 너무 깊이 가는 게 제가 그 논할 것이 아니고 그 태양, 태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상을 이야기할 때 지금 소자하고 주자하고는 사상이 틀리잖아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주자서를 가지고 사상의 그 명칭을 쓰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 주자설에 입각해서 우리가 명칭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시대 내내 자체가 모든 이런 원리를 말할 때 주자설에 입각해서 기본 단어를 쓰죠. 소자에 입각해서 단어를 쓰긴 하네요. 약간 그걸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하나는 좀 재밌는 하나 발견했는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 그러면 주자의 지금 사상을 가지고 그 명칭을 우리가 대부분 그게 정설이고 그렇게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이전에는 송대 이전에는 이런 다양한 물론 최원정 선생 그런 게 서산철씨나 소자의 사상에 맹식이 틀렸다라는 거는 그런 그렇게 주자 이전에 정립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네네, 볼게.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어, 주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 경과하면서 하나의 그 정론화된 것이지 그 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한번 뭐 생각해 볼 여지는 있네. 저도 오늘 이런 강의 안 들었으면 당연히 뭐 이전부터 사상이라는 단어는 이전부터 고래적부터 똑같은 단어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할 뻔했네요. 송대는 다양한 명칭이 공존하고 있었다. 뭐 혼자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그렇죠. 예. 예. 딩동댕. 내가 질문했고 내가 대답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시사하는 네네. 바가 있네. 예. 좋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양한 걸 보면서 또 종합해내고 그 시각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예전에 사실 이제 그 64개 해석에 있어서 소자의 관점이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는 물음표는 붙어요, 사실은. 일부 세주에서 소자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편집 자체가 다그 주자의 시각으로 대부분 편집을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석하는 큰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도 다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소자는 그 사이드 격이라고 할까 나중에 밀린다고 할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수 의견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제가 지금 여기에 뭐 중요한 논지는 아닌데 좀 오늘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주자가 세 번째 효를 제3효라 그랬잖아요. 제3효. 예, 제가 요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1호, 2호, 3호, 4호, 6호까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명칭을 할까 하다가 제가 임의적으로 제일 밑에 그 제1호, 두 번째 걸 2호,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이제 상호를 앉아서 제6호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내 나름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 이랬는데 마침 지금 주사 선생님 이걸 써놨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다. 아이고 우리 뜸을 거의 이제 알아내 그거 얻었어요. 기자의 레벨이 됐네. 그렇게 누가 물으면 주사 선생님 그렇게 했다. 내 주장이 아니다. 이미 주사 선생님 일단은 근거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오늘 저한테는 아, 아주 중요한 누가 분명히 물어보고 네 마음대로 왜냐 이제 그런 해석이 없었잖아요. 뭐 상구 뭐 이렇게 다 틀렸는데 네 마음대로 1호 2호 이걸 붙여냈는데 딱 주사 선생님이 딱 해서 덤입니다. 덤. 그러셨구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진도. 자, 이것도 이제 그 소자의 설명입니다. 소자의 말이거든요. 팔괘가 상착은 서로 그 뒤섞인다는 얘기죠. 팔괘가 서로 막 뒤집박고 서로 교류해서 생긴 다음에 만물이 생겨난다. 즉 팔괘에서 육신사가 생겨나더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냥 요 소자의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중간 과정이 8 곱하기 8이냐, 8, 16, 32, 64의 단계나, 이거 이제 수대가의 논란인 거죠. 어쨌든 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는 큰 줄기는 있는데, 잔가지에서 이제 세부적인 해석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 뭐, 이 부분 뭐 심플하니까 넘어갈까요? 네. 여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주자의 설명인데요.
주자 설명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하나의 개 위에 각각 8개의 괴가 생겨나서 그걸 더하여서 8에서 그 합계가 건계다. 그러면 건계 위에 건태리를 성랑한 걸 하면 8개가 또 생기잖아요. 상계가 8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래서 이상 간착 서로 간착할 것 같으면은 64개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제3요, 제3 번째 있는 효가 서로 상규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제4 번째의 일기이루가 생겨나는 것이니 여기에서 일기이루가 각각 4개의 괴의 제4효가 되는 바고 또 그 아래 3개의 효도 역시 나누어져서 1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효에서도 또한 서로 서로 교합할 것 같으면은 5번째에 일기이로가 생겨나는 것이니 여기에서 일기이로가 또 각각 2개의 괴의 그 5번째 효가 되고 아래의 사효도 또한 나누어져서 32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5번째 효에서도 또한 서로 교차할 것 같으면은 6번째 일기이루가 생겨나는 것이니 일기이루가 각각 하나의 께의 6번째 효가 되고 아래의 5개의 효도 또한 나누어져서 64개가 64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실 여기서 설명 뭐예요? 8에서 16, 16에서 32, 30에서 64가 된다는 설명이죠. 사실은. 그 설명입니다. 8개가 서로 그 상승인데 서로 곱해진다는 얘기죠. 상승할 거 곱해져서 64개가 되는 거는 그냥 88, 64가 되는 거는 3개 이상에서 그 3에서 가 1배씩을 더하여서 6개의 효에 이를 것 같으면 3개 이를 것 같으면 이제 3개의 획도 또한 그 2배가 되어서 그 객체가 횡분 나눠지게 되는 것이 나눠진다 하더라도 또한 6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그 비록 다를지라도 불리하게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만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합부전 그러니까 그칼 딱 자른다 서로 맞춰보듯이 여합부전 되는 것과 같아서 불차 호리는 그 털어 끝만 조금쯤의 차이라도 털어 끝만이라도 불차 어그러지지 않으니 정의에서 부사입니다. 정의 여기에 요처가 시는 그 뭐뭐이다입니다. 정의 올바로 그 역의 요처가 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보방팔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64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이나. 지금 요 주장대로 하면 이게 가일배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지만 그 가일법법이 그, 8 곱하기 8이 아니라 8에서 16, 16에서 30이 되는 게 가일배법으로 수대가에서는 다 인식을 해요. 권 선생님 지적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되게 장황한데요. 사실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정지하고, 사실 뭐 말은 되게 장황한데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건계가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개.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은 8개인데, 요까지 따지면 사실 16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나눠지고 32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끝에 기준으로 하면 요몇 개가 되느냐. 거꾸로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 난 별거 아닌데 말을 좀 되게 거창하게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갈배법이면 원래 또 저 소자 선생님도 원래 소자 선생님 갈배법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기억에는 주자가 비판을 하면서 왜냐하면 어떤 그 갈배법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네 번째나 5번째 회에 대한 그 설명이 없잖아요. 그에 대한 게 개가 따로 없단 말이죠. 아마 3개 있다가 6개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4와 5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 갈배법이 맹점이다. 이제 그렇게 평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주자 선생님도 전형적인 지금 소자 선생님의 어떤 그 방식을 그대로 네, 설명하고 있네, 그죠? 그렇죠. 그럼 두 분 다 갈비법이라고 봐야겠네. 그러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8법을 팔게 했는데 똑같더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는 지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도 그렇거든요. 보면은 갈비법을 설명하는데 그만 보면은 88은 64 같아. 성이라고 해놨잖아, 성. 네.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설명해서 조금 주장은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 갈비법이기도 하고 뭐 88은 64 바로 되기도 한다 이러는데 가성법. 그러네요. 그냥 다 포용했다 이렇게 보면 봐야 되지 않을까. 주제 설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나 보지 뭐. 글쎄 이걸 어떻게 예. 해야 될까 여기서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투자 쌤하고 소자 쌤하고는 그 갈배법이다 아니다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주자의 말이고 주자는 그 가이드프 앤드 승법 그러니까 8 곱하기 8도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예, 문장은 됐습니다. 예, 예. 그 참고적으로 여기 여기 써 있죠. 여기 교정을 했잖아요. 아 이거 공유가 안 해놨구나.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걸 교정을 했잖아요. 다른 책에서는 교정을 안 하고 이걸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 여기 2로 바꿔야 되는데 1로 놓고 해석하니까 약간 이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주자봤더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주자전사하고 이제 의문은 들었는데 헷갈렸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주자전사하고 해안지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옛날에 옮겨 쓰면 헷갈리니까 지네들끼리도 막 혼동을 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 그 흔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아까 한 얘기 연장인데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8개가 있어요. 잠깐, 8개가 64개로 되는 과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배, 가배법으로 1기 1우가 점진적으로 생기는 방법이다. 가대법의 가일배법이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예. 양이가 된 다음 4획에 이르면 이거. 아닌데 양이에 이르면 8개를 태극으로 삼아 다시 양이가 네, 되고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요거 화면 보고 읽어봐 주세요. 네, 화면 보고 읽고 있습니다. 네, 양이 사상 8개가 된 다음 네, 4획에 이르면 8개를 태극으로 삼아 다시 양이가 되고 네, 5획에 이르면 8개의 사상이 되며 네,
6획에 이르면 8개의 8개가 된다고 주자는 보았다. 예, 요 얘기를 아까 뭐 이렇게 막 설명한 게 요 핵심입니다. 그 요약한 거예요. 예, 그다음. 즉 3획 이상은 한 배씩 3번 더해 6획을 만드는 것으로 예. 8, 16, 32, 64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지금 가 100부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설명 있죠. 그 3획 이상은 1배씩 3번 더한다. 그래서 된 거다. 예, 그다음 둘째. 둘째, 괴승 64 하는 방법이다. 예, 즉 3획에 2배를 더하여 8 곱하기 8은 64궤가 되는 것이다. 음, 이 두 가지 방법은 경로는 달라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괴승. 그래서 여기가 8 곱하기 8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배를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는 다 100분의 1배씩만 더하는 거예요. 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이제 1과 1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조정을 안 하면은 혼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 부분을 조정을 안 하면요. 오역이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한 것이. 수백에서 이걸 잘못해가 인식해서 오류난 게 꽤 있거든요. 지켜보면. 아이고, 우리 조선은 읽으시나 고생하시네. 자, 또 하실 말씀. 그, 없으면은, 그 지금 저 뭐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네, 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적 3액의 2배를 다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둘째 부분에 네. 개성 64 하는 방법이 있다. 즉 어, 3액의 2배를 다해요. 뭐 의미는 저도 전달되는데 음, 요 부분을 3액의 2배라 하면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조금 단어 번역을 조금 다르게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뭐 성을 한다든지 뭐 아이고 조금 2배 그러니까 뭐 의미가 전달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 조금 삼액에 더 스매시를 올라탄다. 뭐 조금 좀 더 적절한 단어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승은 제 틀렸다는 말씀이 상당히 아니고 좋습니다. 조금 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 하나 들어가 조금 저는 한 2% 정도 조금 저도 뭐 적합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그러네. 2배 이 조금 뉘앙스 그죠? 어, 그러네. 예. 그러게. 이 제곱이란 뜻이잖아요. 사실은 제곱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8 곱하기 8이 제곱성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한번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아, 잠깐 또 여기 한 뭐 5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뭐. 그러시죠. 네.